김주정 과장님은 근무하셨나 봐요. 왜, 다시 한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켜시고, 산업단지 실무 교육 자료 책자 다 준비하시고요. 책자 처음 받으신 분은 앞에다 이름 써놓고, 예, 낙서하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다 기억나시니까요. 서건원 팀장님, 미팅 약속이 몇 시신가요?
8시쯤 전화 오셔가지고요. 네. 제 예상 시간은 한 9시, 한 40분에서 한 10시 이전에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 사무실로요? 네네. 길게 참석 못 하시겠네. 홍보사님, 뭐야. 멋져지셨네, 김준영 과장님. 홍보사님,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잠깐? 아니면, 안녕하세요. 네, 빠지셔야 되니까, 뭐, 한 1, 20분? 그죠? 1, 20분.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 보시면 거의 신입사원분들이 6, 70%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원분들 몇 분 계시고, 팀부장님들은 거의 다 지금 참석 안 하신 것 같아서, 오전 교육은 기본 실무 교육 자료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마 현장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임원분들이나 팀장님들, 지금 팀장님들은 화대현 팀장님하고 지금 백승근 팀장님 계시는데, 제가 그 단락마다 팀장님들이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책자 보시고, 그리고, 서유주차장 이거 책자 PDF 있죠? 띄워봐요. 좀 이따 업로드만 해놔봐요. 업로드 해놓고. 여기 책자 일단 업로드는 해놓고요. 아마 얘기하시는 분이 아마 첨부 파일 이렇게 보시면서 스크롤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낙서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 일단 홍보사장님이 처음에 저희 책자에 보면 목차 다운까지 해가지고 페이지로는 14페이지까지일 거예요. 전반적인 그 헤드라인이라고 할까요? 그죠? 칼라로 해서 이렇게 PPT 파일처럼 돼가지고 개요라고 돼 있죠. 개요라고 해서 안 보이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홍보사님, 예, 이렇게 보이는 우리 개요 있죠? 전체적으로 그죠? 예, 첫 페이지부터 해서 한 14페이지까지 될 거예요 아마. 네, 큰 제가 개요.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자가 예전 옛날 거거든요. 예전 거예요? 예. 우리 새 거 하나도 없어요? PDF 어, 조그만 팀장이 있으면 홍보사님 좀 전달 좀 해주시고. 네. 말씀하시기 앞서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교육 시작하고요. 한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하고, 네, 또 한 10분 쉬고, 이렇게 할게요. 이따가 제가 허대현 팀장님, 그리고 백승근 팀장님, 여기서는 아마 이종기 부사장님하고 이제 부회장님 정도 아마 이렇게 책자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때 단락마다 어떤 분이 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하시면 그분이 좀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번 달에 주제 자체가 개념도 알아야 되겠지만, 계약과 관련돼서 좀 중요한 사항들 아마 팀부장님들이나 임원분들은 체크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마 틈새에 꼭 알아야 되고, 틈새에 그 아는 내용을 고객한테 어떻게 얘기하나. 여기는 학식이 아니고요. 학식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알고 있어야 되고, 고객한테 얘기할 때는, 얘기하는 방법, 예.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아마 중점적으로 오늘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 개념은 알아야 되고, 기본 개념을 안 상태에서 고객이 알아야 고객이 물어봤을 때 대응을 하기 때문에 대응 방법, 예, 어떻게 얘기해라. 있는 그대로, 책에 있는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한테 어떻게 얘기할지에 대해서 아마 오전 중에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그 교육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오후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네, 그런 팁이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사례를 통해서 편하게 얘기하는 좀 시간을 좀 가질게요.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부사장님? 예, 뭐 따로 준비를 한 건 없는데요. 이렇게 책자만 화면상에, 있으면 돼요. 네. 예, 여기, 화면상에, 잠깐만요. 이거 예, 컨트롤을 하려면, 요거 문서 공유 지금 해놨거든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직접 여셔야 아마 거기서 컨트롤이 될 거예요. 한번 열어보실래요? 맨 위에 깜빡거리는 거 왼쪽 카메라 옆에, 예, 움직여보세요. 스크롤. 안 돌아가요? 예, 돌아가고, 그 위에 펜이 있으니까 펜으로 낙서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거기 손님 오시기 전까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부사장님. 그 신입사원분들은 또는 기존에 알고 계셨던, 여기 지금 참석하고 계신 팀장님들, 부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부사장님이 쭉 얘기하고 나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좀 요거는 더 강조돼야 되는 내용들은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해주면 돼요. 메모하셨다가 책에다가 메모하셨다가 요거는 계약할 때나 손님들이 많이 물어본 내용들. 허대현 팀장님, 백승근 팀장님 많이 아시죠? 네, 그런 내용들 체크했다가 이게 부사장님이나 이게 딱 얘기 끝나고 나서 한두 개씩 더 찝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페이지 예, 말씀해 주시고. 예, 오늘 이렇게 화면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나오셨는데, 오늘 하루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교육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준비한 거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 교육 자료를 가지고, 제가, 나름 이제는 제목하고 그 내용에 담긴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간단간단, 뭐 어떻게 보면 읽어드리는 수준밖에 안 될 텐데요.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오늘은, 개요 정도만 해서 아시는 걸로 저는 그 교육을 마무리하고요. 손님이 좀 이따 오신다고 해서 별도로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자의 3페이지서부터 해서 한 14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 나름의 어떤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를 진행하는 데에서 어떤 개론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책자를 한번 보실게요. 처음에는 산업집적법입니다. 그래서, 산업집적의 의의와 목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의로는 첫 번째,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적이라는 어떤 그 단어에 대한 내용은, 뜻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산업 입지 및 산업 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산업집적법이라고 그러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는 지속적인 산업 발전입니다.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이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 법을 처음에 이렇게 열어보면 이 법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이바지,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지역 발전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 집적의 연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이제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거를 갖다 설명을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여기 산업단지의 합리적 운영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업단지 관리법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공업배치법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공업배치 기본 개입, 공장 설치 신고, 입지 변경, 권고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단지 관리법하고 그 다음에 공업배치법이 통합 폐지되고 해서 지금 현재에 대한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 집적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총칙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의 입지 있고 공장의 설립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집적의 활성화, 그 다음에 산업단지의 관리, 그 다음에 보칙 및 벌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산업단지를 제조업하시는 대표님들이나 관계자를 만났었을 때 주로 이런 어떤 플로우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고 나가서는 공장을 져서 입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하나하나 드려서 길게 가고는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총칙에는 법률의 목적 및 정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집적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 진흥 계획의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행위 효력의 승계, 여기에 보면 공장의 소유자, 점유자, 이해관계자, 승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업 입지, 산업의 입지입니다. 그래서 산업 입지에 관한 조사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 설치 운영, 공장 설립 지원센터, 공장 설립 운부지만, 그 다음에 사무소, 그 다음에 기업 입지 지원단의 설치, 이렇게 공장의 입지 기준, 권리 의무의 승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간단히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장 설립입니다. 공장 설립에는 첫 번째 공장 설립 승인 및 취소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 처리, 그 다음에 공장 건축 완료 신고, 공장 등록을 보통 이제 공장 등록증이라고 하는 공장 등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업무 처리 기준 고시, 그 다음에 공장 설립 민원실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 집적의 활성화 이 부분하고 산업단지의 관리, 보칙 및 벌칙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촉박해지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타이틀만 크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네, 자꾸 네. 더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전에 미팅 끝나시면 오후에 다시 하셔도 돼요. 그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의 개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라는 거는 옆에 보신 내용대로 이제 읽어드리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다음에 그 부대 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잘 상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공장하고 그다음에 부대 시설로 크게 나뉘는데요. 그때 이 부대 시설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준 공장 면적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거에 대한 부분 전체를 갖다 놓고 연면적으로 계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밑에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조업의 정의에서 한국 표준 산업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제조업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C로 시작을 해서 C가 이제는 대분류가 되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업종에 대한 부분 가능 여부를 갖다 놓고 저희가 잔여 필지 도면에 표시할 때는 중분류까지 표시를 해요. 보통 C 뭐 여기 보면 23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 5자리까지 해가지고 다 표기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세세분류까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러니까 대중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분류, 그 다음에 세세분류 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얘기되던 어떤 업종 코드들은 아마 그 대부분이 외우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 산업 표준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그 이제 홈페이지도 이제 나중에 그 서 대표님이 사이트도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여기 들어가시면 C라는 부분에 대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그 안에 저희가 다루고 있는 식품의 10번서부터 해가지고 24번까지에 대한 분류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계셔야 되고 뭐 나가서 저희가 발전에 대한 D나 그다음에 저희가 E라는 부분 요즘에 그 폐기물 관련된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공장 설립과 입지 검토입니다. 그래서 공장 설립에 대한 개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공장 설립 절차 및 의제 처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설립 승인 보면 공장 설립인과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 제조 시설의 승인 절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단지 공장 설립 세 번째 공장 등록 그다음에 네 번째 법률의 공장 설립 승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공장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지 제가 기회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 절차를 이해하셔야 공장을 갖다가 유도해서 산단에 입주시키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입지 유형별 공장 설립 비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개별 입지, 그 다음에 산업단지라고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계획입지라고 하죠. 그래서 계획입지 안에는 이제는 산업단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입지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 비교해서 말씀을 하실 때 개별 계획 안에 산업단지가 있다라는 거 꼭 말씀을 해주셔야 앞에 이제 상담 받는 어떤 분은 꼭 이게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개별 입지가 있고 산업단지가 그냥 존재하는 줄 아는데요.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산업단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얘기는 또 좀 그러네요. 또 설명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공장의 입지 형태와 근거 법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별 절차 근거 법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장 입지 형태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개별 입지, 공장 설립 승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획 입지, 산업단지 입주 계약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획 입지, 자유무역지역 입주 계약 이렇게 해서 또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그 계획 입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통 이 산업단지라는 부분을 몇 가지로 나눠지느냐라는 걸 갖다 놓고 산업단지를 설명할 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첫 번째 국가산업단지, 그 다음에 보통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일반 산업단지, 그
그 다음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 그 다음에 농공단지, 이렇게, 이제는 산업단지가 분류가 되고,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일반 산업단지가 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멘트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저희가 그 LH하고, 공기업이잖아요. LH하고 최초로, 민간 기업으로선 최초로 국가산업단지에 계약을 해서 국가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주요 일 중에,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도시 첨단이나 뭐 도시를 끼고 있는 뭐 농공단지, 뭐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뭐 이런 저기가 농업 소득이죠. 이런 거에 기여할 수 있는 농공단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그 일반 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단지가 분류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장 설립, 입지 검토 체계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별 입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해당 부지의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 토지 이용 제한, 그 다음에 공장 건축, 가능 여부, 그 다음에 환경 관련 규제 확인 및 검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입지 검토입니다. 입지 검토. 그 공장 설립이 가능한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 이 부분에 대한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공장 건축 가능 여부, 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환경 관련 규제 확인 검토, 이게 나중에 설명을 하다 보면은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조금 풀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도 참고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는 여기가 8페이지가 되는데요. 입지 유형별 공장 설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유형별 공장 설립에는 개별 입지에서의 공장 설립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는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고요. 비교 설명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개별 입지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하고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또 설명이 따로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입지 유형별 공장 설립에 산업단지 공장 설립 뭐 가능 여부 검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 그래서 뭐 개발 계획, 관리 기본 계획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내용은 이러하나 이거를 어떻게 이제는 설명을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좀 다음에 요 한 부분만 놓고도 또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입지 유형별 공장 설립에서 산업단지 이제는 공장 설립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같은 내용으로 또 설명이 또 돼야 되는데 이것도 이 다음에 다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장 설립에 대한 어떤 개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그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여기 뭐 이 공장 부지 조성하기 위한 이런 부분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개별 입지 공장 설립에 대한 부분이 있고 계획 입지의 공장 설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산업단지에 대한 공장 설립에 대한 부분,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요것도 따로 또 좀 깊게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입지 유형별 공장 등록 절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 입지에서에 대한 어떤 그 공장 등록에 대한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 자유무역 지역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도 따로도 또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 보통 이제 여기 보면 공장 건축 면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500해배 이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제조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공장으로 놓고 해당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산업집적법 뭐 주요 조항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신설이나 그다음에 증설, 그다음에 이전 이렇게 놓고 저희가 해당 내용을 안내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산업집적법상 공장 설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한 변경이나 그다음에 제조시설 설치, 그다음에 완료 신고 및 공장의 등록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업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절차 안내를 할 때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공장 설립 등에 대한 완료 신고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고 나면 해당 관리기관에서 나와서 실사 후에 공장 등록증을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여기까지 공장 설립 등에 대한 완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여기까지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뭐 그 이후에도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다른 것 쪽으로 처분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절차 진행해야 되는 선택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절차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공장 설립 및 관련 법령 길잡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산업집적법상 공장 설립에 대한 주요 조항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설립 승인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그 500캡에 이상으로 해서 기준이 잡혀 있고요. 공장 승인 대상 외 공장의 승인 뭐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산업집적법상 공장 설립의 주요 조항 뭐 또 있어서 입주 계약에 대한 부분 관리기관하고 그러니까 입주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입주 심의 그다음에 입주 계약을 하죠. 그러면은 입주 계약이라는 계약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확인서가 나와요. 확인서. 이 확인서가 발행이 되고 이걸 가지고 이 확인서를 가지고 그 인허가 부서에 관리기관의 인허가 부서에 그 인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건축 인허가 신청을.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는 공장 준공이 나서 그다음에 설비가 이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상 표기되어 있는 설비 시설이 들어온 다음에 공장을 가동하기 직전에 이제는 공장 설립 등에 대한 완료 신고를 하고 그러고 나면 관리기관이 공장 등록증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그 다음 페이지에 산업단지의 관리, 뭐 이렇게 있고요. 산업단지에 대한 개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있어요. 웨트 지역도 따로 그 산단에 또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산단 관련된 거 다룰 때, 그 목적이나 의의에 대해서 얘기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법을 처음에 보시면 그 내용들에 대한 거를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 뭐 이렇게 해서 지정권자가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관리권자, 이렇게 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관리기관은 한국산업단지 공단,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산업단지는 뭐 시도지사, 뭐 이렇게 해서 50만 명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도시, 이렇게 돼 있고, 요 관련된 부분도 한 번씩 다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그 다음에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대한, 이 부분이 각각 지정권자와 관리권자, 그 다음에 관리기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요 내용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4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산업단지 입주관리 프로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업집적법 38조 및 시행령 48조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 외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는 부분. 이게 38조 사항이 입주계약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계약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산지법 42조일 거예요. 여기에 또 입주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을 또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연관 지어가지고 두 가지를 놓고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시간이 조금 그래서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기회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많은 말씀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번이 교육을 하실 때는 또 관련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어떤 이런 거나 아까 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계약에 대한 사례나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기업을 만나는 목적 자체가 기업 유치예요. 즉, 이제 계약이 되는데, 계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가 이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많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네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 지금 이제, 거기 교육 참석자들 보시면은, 아직 좀, 오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해가 좀 많이 안 되실 분도 많을 거예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러신 분도 있다고 봐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한국 같은 토요일 날. 그런 생각이 드실 건데, 지금 이제 홍부사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어요. 줄여서 산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산지법, 산입법, 이게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엄청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산지법이 어떤 법의 단축어인지 좀 시간이 지나야 아실 거예요.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책자를 보고 있는데, 이 책자는 해석본이에요, 해석본. 어떤 법이 있는데 그걸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설집을 해 놓은 건데, 이 실제 법이란 게 자꾸 변하잖아요. 개정되고 변하는데, 이 법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개정되면은. 그래서 지금 다 핸드폰이나 PC 들어가지고 네이버에 접속해 보세요. 네이버에 뭐 다 아신 분도 많겠지만은 모르신 분을 위주로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이버 접속하셨으면 손 드세요. 예, 네이버에 접속하셔가지고 법제처라고 쳐보세요. 법제처 검색하시면은 두 번째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 보세요.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 손.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 못 들어오신 분. 예. 옆에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 도메인은 www.law.go.kr입니다. 검단 들어오셨어요? 예.
여기에 산업 집적이라고만 치세요. 산업 집적. 산업 집적. 공개돼 있어요, 지금. 네. 이게 자주 가는 사이트니까 외워버리세요, 그냥. 도메인을. 여기 보시면 여기다 산업 집적. 그러면 이게 지금 4개 나옵니다. 4개가 나오는데, 1, 2, 3, 4가 나오는데, 지금 홍보사님이 열심히 설명하신 게 이 법이에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을 딱 누르시면은, 뭐 1조, 2조, 3조, 막 굉장히 막,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이게 뭐 암호예요, 암호. 그래서 이걸, 책으로 쉽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지금. 쉽게 설명해 놓은 건데, 여기에 보면은 1조, 2조, 3조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놓은 거고, 보시면은 A가 있죠, 2번에 A. A는 이제 예정입니다. 예정. 아직 지금 시행하지 않고요. 지금 시행이 9월 16일자에, 이 법이 예정될 법이란 뜻이고, 여기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이 법이란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살면서 자꾸 이 법을 보잖아요. 무슨 법, 법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이란 게 어떤 거냐면은 법이란 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한 300명 되나요? 국회의원분들이 의결해서 제정을 하시면은 대통령이 이 공포에서 대통령 명으로 공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관련 부서에서 시행 규칙을 마련해서 직접 이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란 게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도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해되시면은 법이란 게 이 책자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실 때가 많아요. 그때는 직접 이 법을 찾으셔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손님들한테 고객분들한테 브리핑할 때도 이 책자를 보시면서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다도 실제 이 법질서 사이트에 가서 그 실제 그 조항을 출력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분? 이해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법은 여기서 살 수 있는 거구나. 금방 어떠세요? 금방, 어렵습니다. 네?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름 좀, 예. 충북지사 임준하 사원입니다. 네. 이종길 부사장님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신대요. 네, 저는 이제 법 얘기보다는 공장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를 주로 하는 회사이고, 이제 공장에 대한 개념을 조금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1차 산업혁명, 뭐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장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대량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 그게 이제 1800년대 이제 2차 산업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대량 생산을 하는 그 내연기관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근력이 큰 에너지가 이제 그 기계를 돌리면서 이제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지는 시점에 오면서, 영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많은 그 부작용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 오염이라든지 분진,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좀, 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막 여기 아까 얘기했던 개별 입지나 계획 입지, 그러니까 공장을 하려고 하는 자와, 그거를,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느 기준을, 어, 주어서, 그거를 이제 관리하게끔 하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제조업을 하고 싶은데, 제조업에는 그거를 규제를 안 하면 마음대로 뭐 오염도 일으킬 수도 있고 소음, 분진,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개별 입지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개인들이 아무나 땅이나 그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를 해서 공장 설립을 유도하는 거지만, 그 산업단지 이제 계획된 그 계획입지라고 해서 거기에서는 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이든 기타 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들 회사 입장에서는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면 이제 그 산업단지가 가장 이런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개인이 뭐 개인 주택을 짓던 아파트를 짓던 뭐 수도도 필요하고 뭐 하수도도 필요하고 다 하는데, 산업단지는 그런 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그런 관리나 이런 거 체계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분들이 더 우울해지신 것 같아요. 네, 서 대표님이. 네. 이제 눈높이 교육이 안 맞아서 그래. 우리가, 그죠? 우리 지금 임원분들도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마이크 키실 준비들 하시고, 저희 고은솔 과장님. 고은솔 과장님? 네.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지금 과장님이 얼마나 되셨죠? 저요, 뭐, 1년 1년 좀 정도 됐나요? 넘었어요. 우리 이거 책 공부한 적 있잖아요, 한번? 아마 교육대 참석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처음 이 책을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전혀 몰랐을 때, 산업단지를 떠나서, 이제 부동산의 이제 개념도 이제 잘 몰랐을 때, 지금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어떤 거예요? 이 산업단지 책을 보면서. 지금도 어려운 거가 어떤 건지, 어쨌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네. 약간 막 법률? 이게 진짜 제일 어려웠거든요. 네. 막 시행령 막 이런 게, 네, 그런 게 진짜 어려웠습니다. 용어 자체도 어렵죠? 생소하고. 네, 그죠? 맞아요. 네, 아직도 지금 생소한 게 많을 거예요. 저기요, 네. 김준영 과장님? 멋지게 지금 네, 파마하셨는데, 네. 김영입니다. 과장님도 부동산을 잘 모르고 저희 회사에 입사하셨던 건가? 아니면 좀 알아셨나? 맞습니다. 네? 뭐라고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모르고요?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거하고 마찬가지로 아직도 지금 잘 헷갈리거나 업무적으로 봤을 때 이 책자하고 연동 문제라든지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게 제일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법 쪽이 가장 어렵게 보여요. 하면서도 상시 확인해야 되고 네. 바뀌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뭐 아직도 뭐 배워나가는 단계겠지만 처음에 접할 때 이 지금 책자 많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런 것 좀 더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지금?
지금 앞전에 지금 홍보사님이나 몇 분이 쭉 얘기했는데, 예, 업무를 실제로 지금 보면서 도움이 돼야 될 것들. 아무래도 업체에서 제조를 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폐기물이 나올 수도 있고 환경에 유해되는 물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입주 가능한 업종 코드를 하더라도 그 코드를 가지고 있어도 입주가 불가능한 업체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대기, 특정 수질 관련된 네. 환경적인 요소가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죠.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그죠? 네. 그러면 저기 또 한 분, 김지수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지수 과장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이런 것 좀 알려달라, 아니면 뭐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했던 거, 뭐 자유롭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단어가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단어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고, 지금은 좀 세금 쪽이나 이쪽이 많이 헷갈려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기, 이제 막 들어와서 저기, 경남이란다, 저기. 충북, 아까 저기, 제가 성함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거기. 충북지사요? 네. 아마 제가 윤정원 팀장님이 지금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예, 느낀 점이나, 좀, 뭐 말씀해 주세요, 한 번씩. 어, 느낀 점은 좀 이제 처음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해보니까 배워야 될 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이 마이크 처음 잡으면 다 어려워요. 예. 저도 부동산 쪽은 처음이라서 법 쪽이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경주 검단에 두 분 계시는데, 저기, 정지훈 과장님이신가? 이게 역광이어서 잘 안 보여서 제가. 예. 맞죠? 정지훈 과장님? 예, 맞습니다. 아, 예. 뭐, 외부 영업도 많이 하시느라고 아마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으셨을 텐데,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좀, 저도 여기 처음 하면서 법률 쪽이 좀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아무리 이게 책 쓰면서 공부를 해도 돌아서면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어떤 걸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어요? 손인천 대리님. 네. 여기 다 말 시킬 거니까 마이크 당겨 놓으세요, 미리. 마이크 앞으로 좀 당겨 놓으세요, 그 가운데다가. 안녕하십니까. 동탄 손인철 대리입니다. 저는 이 책자 보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아무래도 숫자를 외우는 게 힘들었습니다. 숫자? 네, 비슷한 숫자들이 좀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무래도 겹치는 법률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헷갈렸습니다. 네. 이런 일하고 책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보면서, 양준석 대리입니다. 수업 들으면서
좀 교육 들으면서 이제 거의 80%가 모르는 단어라 가지고 네.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이 법하고 지금 현재 자리에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허대현 팀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아세요, 지금 현재. 네, 허대현 팀장님이 마이크 한번 켜보시고, 우리 네, 얼마나 들립니다. 되셨죠? 얼마나 되셨죠, 우리? 저는 4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처음에 팀장님도 여기 지금 참석하고 계신 분들처럼 아마 똑같았을 것 같아요. 용어라든지, 이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 방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네, 공통적으로 아마 다 느꼈을 텐데, 한번 조언 아닌 조언, 네, 처음 이렇게 배우는 분들한테, 네, 방법, 네, 말씀을 한번 간단히만 해주시겠어요?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고, 일단은 저는 저도 처음에 교육받으면서 모르는 게 많았는데, 이제 홍순선 부사장님 밑에서 하루에 3시간 정도씩 한 2달간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무 업무를 보게 됨으로써 제가 이제 업체 대표님들한테 법률적이나 세금적인 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실무에서 좀 얻고 가는 지식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실무자, 과장님, 팀장님, 부장님들이 실무 경험을 한 번씩 해보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좀 주도해서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아요. 이 산업단지라는 거를 강 부장님하고 처음 우리 이 일 시작할 때 이런 책자도 없었고요. 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교육 자료나 이런 게 최근엔 잘 나와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팀장님 얘기했듯이 네, 일단 간단하게 회사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지만 스스로 공부하셔야지만 이게 아마 3, 4년 돼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아마 제가 좀 이따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책자가 너덜너덜해져야 됩니다. 너덜너덜. 네. 그리고 자기 책자 이름 써놓으시라는 이유가 지금 제가 예전에 교육할 때 이거 꼭 보여드렸거든요. 자, 제가 뭐 공부를 저는 노는 파지 공부하는 학구파가 아니에요. 예, 학구파 아닌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독학한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임원분들이 알려주시지만 아무도 안 알려줬을 때는 저는 부회장님하고 임원분들하고 맨날 밤새 법 하나 가지고 그냥 밤새 들들들들 막 얘기한 적도 있어요. 법률. 속도 제가 좀 핵심만 저희가 업무에 꼭 필요한 거랑 이 책자를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왜? 아무리 이거 순서대로 얘기해봐야 저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제 책에 메모돼 있는 것만 메모하시면 아마 뭐 이걸 찾거나 누가 물어볼 때 찾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마 엄청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보다 더 메모가 잘 돼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메모한 거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냐면은 누가 뭘 물어보면 책자를 찾아서 어떠한 법률에 있고 이거를 바로바로 왜냐면 법이 계속 바뀌어서 그래요. 예. 그리고 손님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손님들하고 얘기할 때 미리 만나기 전에 그 업체에서 꼭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내용들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될 기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자에 제가 요것만 간단히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책자에 3페이지 처음 다시 보시면 지금 왜 제가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홍보사님께 말씀을 드렸냐면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만 알면 돼요. 예. 법이 어려운 거는 나중에 찾으시면 되는 거고 3에서 14페이지까지의 개념만 아시면 개념을 알아야 뭐 법도 찾고 하는 거지. 예? 자, 가장 핵심, 이 책의 핵심은 아까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지법이에요. 산지법. 핵심입니다. 산입법하고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산입법은 산업단지 개발에 관련된 거고, 개발. 이 책에 나와 있는 산입법에 관련된 법률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제 현장들을 예로 들면 실시계획 승인이라고 해서 이제 허가 받은 현장들, 허가까지 다 끝나서 그 이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현장들에 계시면서 다 지금 인허가 끝난 현장들에 계세요. 그죠? 인허가 후에 일입니다, 이게. 산입법은 또 따로 배워야 돼요. 예,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배우도록 하시고요. 가장 큰 개념은 이거라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4페이지. 4페이지까지는 법에 대한 구성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가, 산지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요소에 대한 구성에 대한 얘기고, 5페이지부터가 이 책의 시작입니다. 5페이지부터가 이 책의 시작이고, 5페이지 넘버 2에 보면 이제 공장의 개념이라고 있죠. 옆에다 메모하세요. 개념 밑에다가 2-1 산업지적법에 따른 공장의 개념 옆에다가 이거는 17페이지에 있습니다. P17이라고 써놓으세요. 예. 17페이지부터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02-2 제조업의 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되어 있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뭐 이 내용이 이 표준산업분류라고 얘기를 안 해요. 고객도 표준산업분류가 뭐예요라고 얘기 안 하고 항상 지금 듣고 계시는 공장 등록증상의 공장 등록번호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겁니다. 공장 등록번호라고 옆에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디테일한 거는 페이지 343페이지에 나옵니다. 343페이지 이 책에. 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표에 보면은 A, B, C, D, E, F, G 해가지고 6가지 있죠. 자, C에 빨간 동그라미, C에다가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죠. 빨간 동그라미. C 10번부터 34번까지 있죠. C. 예, C 10은 식품이고 11은 음료 제조금 이렇게 쭉 나가는 이 내용이 저희가 거의 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하시고, 밑에 D. D는 에너지 관련 사업입니다. 옆에다가 그냥 에너지 관련이라고 써놓으시고, D는 에너지 관련. 그 밑에 E. 알파벳 E는 지금 맨날 얘기하고 있는 폐기물 관련 시설들이에요. 폐기물. 38 코드라고 하죠. 3738.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H에 동그라미 하시고, 물류 관련된 업종 코드입니다. 물류.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L. 부동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물류 관련. 예, H하고 L은 물류 관련된 코드하고 접목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M하고 N, P도 해당은 되는데 하여튼 많은 거는 M하고 N인데 이거는 지식산업센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산도 지금 또 몇 가지 더 부장을 할 텐데요.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70번째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하여튼 요게 중점적이에요. 저희 사업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점 코드니까 343페이지에 있다는 거 아셔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냥. 다음 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빠르지 않죠? 괜찮죠? 속도? 네, 공장 설립의 개념은 페이지 21페이지에 나옵니다. 페이지 21페이지부터 나오고요. 밑에 3-2에 공장 설립 비교라고 되어 있는 거는 페이지 24페이지에
예, 나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다음 3-3 공장의 입지 형태와 근거 법령. 이거는 여러 군데서 나와요.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중간에 저희는 이제 계획입지, 산업단지, 입주계약이라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농공단지 이거에 대한 개념은 이게 옆에다 알아서 표시하세요. 산업단지 4가지 종류에 대한 개념은 페이지 131페이지에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뭐 모르셔도 되는데 하여튼 외토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표시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자유무역 지정에 관한 법률 내용 2가지는 146페이지에 나옵니다. 네, 다음 3-4에 공장 설립 입지 검토 체계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표시할 내용들은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3번째 용도 지역 변경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것만 좀 아시면 되는데 페이지 57페이지에 나옵니다. 용도 지역 등 변경이 가능한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지 57페이지에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바로 우측에 공장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500제곱미터는 평당 150평으로 그냥 외우셔야 돼요. 150평이라고 500제곱미터는 150평입니다. 151점 몇인데 150평이 넘는 공장인가 건물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 아닌가에 따라서 이 법이 달라진다는 건데 밑에다 페이지에다가 그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18페이지, 26페이지, 156페이지에 세세하게 나옵니다. 18페이지, 26페이지, 156페이지. 네. 모르면 손 들어가지고 다시 알려달라고 이렇게 손짓 하세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법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에 지진 나는 법입니다. 이거는 스쳐 지나가셔도 돼요. 근데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책을 다 공부하면 머리에 지진 나요. 예. 아셔야 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한 50페이지 내외밖에 안 됩니다. 자, 공사, 입지 유형별 공장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사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부동산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부동산 공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나중에 혹시나 공부하실 분들은 공법에 대한 내용을 산업단지에 필요한 것들만 열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꼭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공법에서 얘기하는 건 가장 큰 거는 개별 입지의 그 관련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산업단지를 하지만 개별 입지에 허가 내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면은 헷갈려요. 그건 몰라도 돼요. 쉬운 얘기로. 우리 산업단지 관련된 것만 아셔야 되는데 이 책을 다 읽다 보면 농지에 전용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오히려. 자, 04-1 입지 유형별 공장 설립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 58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밑에 것까지 같이 연관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9페이지 04-3 입지 유형별 공장 설립에서는 왼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산업시설용지, 뭐 지원시설용지 박스로 이렇게 4개 돼 있고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용지와 구역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우리 임원들도 몰라요, 이거. 148페이지에 나옵니다.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손님들이 산업시설용지에, 산업시설용지고, 이게 물류가 어디에 들어가요? 내가 물어볼까요, 지금? 저기, 우리 김준영 과장님. 물류시설 하고 계시죠? 물류용지 하고 계시죠? 네, 김준영입니다. 물류 표현을 어떻게 정확히 해야 될까요? 법적으로 우리가? 모르시죠? 네, 실시계획 승인서에 보면 이게 나와요. 나오는데,
물류 용지도 산업시설 용지입니다. 예? 아셔야 돼요. 법적으로 이제 왼쪽에 산업시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 공공시설인데 물류를 지원시설 용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산업시설 용지 안에 물류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시설 용지 안에 들어가면 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뭐 전매 제한이 있니 없니 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 관련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용어가 148페이지에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11페이지에 산지법 주요 조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읽어만 보시면 돼요. 12페이지 넘어갑니다.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읽어만 보시라는 거는. 자, 13페이지에 06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솔직히 중요하진 않는데 6-2 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 두 번째 있는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지정권자와 관리권자와 관리기관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정권자에 대한 내용은 132페이지에 나옵니다. 132페이지에 나오고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 138페이지에 나옵니다. 우측에 잘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간단히 세웠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실 거는 이렇게 페이지로 보신다는 내용이고 밑에다 하나 메모하셔요. 페이지 135페이지에 이거는 개발 쪽 관련된 거지만 사업자, 사업 시행자죠. 시행자의 요건에 대해서 135페이지에 나와요. 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자 시행자 요건 135페이지에 나옵니다. 네, 다음은 14페이지 마지막이죠. 입주관리 프로세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냥 프로세스만. 네, 프로세스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중점적으로 아시고 아까 뭐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세금이니 환경이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 법률적인 내용들은 후순위예요. 후순위. 일단 개념 파악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사항들은 디테일한 건 제가 이따가 또 책자 넘어가면서 필요 없는 거 X 네. 보통 세모 꼭 알아야 될 거 별표 진짜 알아야 될 거 별표 5개. 그리고 왜 업체 만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꼭 얘기해야 될 것만 책자에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확 넘어가면서 표시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따로 공부하세요.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처음에 공장의 정의 개념, 그 지금 이제 목차 공장 설립에 대해서 1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나오는 거는 스타트는 허대현 팀장님이 하세요. 좀 이따가 쉬었다가 그리고 한 단락씩 제가 팀장님들이나 임원분들한테 말씀드린다니까 알고 있는 거 그냥 얘기하시고 제가 보충하고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히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쉬었다가요. 지금 16분이니까 정확히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2, 3분 전에 앉으셔가지고 30분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사항 지금 14페이지까지 넘어가면서 질문사항 있으면 시작하기 전에 질문해 주세요. 메모하셨다가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